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핀 보내주시는가? 후기가 이렇게 선양이 되니까요. 우리는 이제 다 웰컴 받잖아요. 코리아 그 한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준비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필리핀 애들도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필리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선교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선교사의 모임이 이래 있으면 거기에 다 이래 흩어져 있는 지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것이 재현하는 한국 선교사 구조는 이제 이 각 지선협이 각 선교사 한 선협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누가 모이느냐 하니까 꼭 필요한 총대들은 이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치제는 자치제로 굴러가도록 하고 거기서 필요한 총대들 모여서 이것이 이 사람들을 크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지니게 하고 이 한선협이 어떤 이단이라든가 특별히 한류라든가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 되겠다. 보시면요, 이거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선협의 총대는 인정된 교단이나 선교에서 파송된 자로서 2 혹은 3인으로 지역에서 파송을 받도록 이렇게 총대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부에서는 한선협의 임원들은 결국은 비전과 미션과 목표를 설정해 주고요. 임원 설정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각 지선협의 그 전관을 정리해 주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선협을 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단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선협은 본부와 관계성을 얘기하는,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필리핀 선교사의 존속 여부를 항상 그 관계죠. 관계성을 이렇게 하고 필리핀 선교사가 정하는 목표를 잘 준수를 예고하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의 협력을 잘 함으로써 이 관계가요 항상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의 소속감은 크게는 저쪽 한선협에 있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어떤 자존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일 위에를 한선협을 제일 위에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자치제라는 것은 요 각 시티 무니시팔리티 이것은 각 자치단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필리핀의 어떤 행정구조와 같이 이렇게 자치제가 다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능하면 전문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성을 해서 각 선교사들 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총대는 이 모든 이 지역 선교회와 그리고 한선협이 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총대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론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또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이 한선협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다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필리핀 콘텍스트에서 한선협이 가야 할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회 때 우리가 이제 이미 정관을 새롭게 손질을 해서 총대들한테 올릴 거고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지선업까지도 포함하는 문을 지금 다 열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28년 계신 것이 결국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닦아온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공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어떤 제안들 아니면은 뭐 발표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 또 코멘트 등등 부탁드립니다. 혹시 학교 하실 분이라든가 학교 하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학교 앞으로 하실 분은 저희들과 같이 하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가 김만조 목사님, 안겔에서 김만조 목사님 지금 서기로 계시고,
정윤관 목사님이 회계로 계십니다. 연락해 주시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이나 제안 같은 것 없나요? 예. 용돌 목사님이 잘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스냅에서 참석을 안 하고 계시니까 요번에 이제 2주 있으면 총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용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각 지스냅에서 2 내지 3명 총대가 이렇게 10개 지역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방향이 있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지. 그 회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선역을 시작할 때에 샌딩 바디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샌딩 바디가 있는 단체하고 정식 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19개 교단과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모임도 그렇고 총회의 각 지선협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단톡을 다 드렸습니다. 개인톡을. 그래서 참석해 달라고 하셨고 이번에 우리가 정한 저 새로운 정관이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정관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지선협에 열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 통과되고 나면은 각 지선협에서 총대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단체는 5명, 그 다음에 적은 단체는 1명씩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때 총대 아니라도 업적으로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그걸 잘 보시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모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우리 작년이죠. 1년 반 전에 이제 이 한선협을 출범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때 이용돌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 저 안을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는 또 다른 안이 주어져 가지고 또 다른 제목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용돌 목사님의 어떤 안들 중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선협의 어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 당시 또 굉장히 큰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샌딩 바디가 있는 그러니까 교단 선교회가 과연 우리가 사역지로 다 나눠져 있는데 지역별로 과연 지선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선협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사역들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용돌 목사님 강조하셨듯이 샌딩 바디 있는 확실한 자격 그런 어떤 선교사가 한선협의 대표로 와야 된다라고 이용돌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또 지선협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지선협에는 어떤 지선협 리더십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샌딩 바디에서 오신 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다 그냥 내놓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조직하면서 밀고 당기고 기타 여러 가지 좀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그런 속에서 이게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출범하면서 그러면은 샌딩 바디 있는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가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선협과 한번 다른 어떤 논의들을 해나가자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만약에 지선협이 우리가 이렇게 출범한 이후에 지선협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교단 지금 한선협과 지선협이 공동으로 내서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가 대표기관이 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것을 기대한다는 속에서 일단 우리가 이런 형태로 출범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이제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어떤 단서를 만들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하면 부득이면 안 돼요. 예, 부딪히는 거는 저희들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좀 대표 기관이 필리핀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풀어야 될 과제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선협이 활성화되는 방향은 지선협도 활성화되고 교단 선교부도 한선협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가 GMS 지금 지역 대표로 있는데 GMS 선교사들 가운데 사실 지선협에 활동하는 분도 많지만 안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선협도 또 이런 어떤 쪽에서 이렇게 협력 방안들을 모색한다 그러면 지선협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용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선교사회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표들이 전체 한선협을 대표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지선협으로 들어가서 지선협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대표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뭐 지역 선교사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예. 저도 한마디. 정말 이 문제가 롱텀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필리핀 선교사 모두를 대표하고 또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항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용돌 선교사의 모델이 저는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런 관계, 지선협과 한선협이라는 그런 모델을 설정했을 때 교단 선교부나 어떤 단체들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문제가 지선협들의 어떤 지선협들이 파송한 그 총대들이 그 중에서 어떤 한선협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고 또 성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모습이 미국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정부의 대표들인 주지사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의 어떤 보완이랄까 생각해 볼 부분이 마치 주정부의 주지사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대표가 어떤 대통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이제 보태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메리트들을 좀 뽑아오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뭐 이런 건 지금 수도 없이 앞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모든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주정부에게 주었지만 주정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기능을 연방정부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정부가 미국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입니다. 주정부가 미국을 대표해서 뭐 러시아하고 어떤 그 대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방과 외교와 그 다음에 화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우리끼리도 잘 지내지 않느냐. 우리 단체, 우리 교단 잘 지내고 우리 자치 우리 뭐 동선협 잘 지내고 중선협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세선협 잘 지내고 뭐 북선협 잘 지내는데 무슨 연합회가 필요하냐고 말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당신들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고 외교적 의무를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세부적인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정작 지금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 이런 건 뭐 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부당한 이유로
교도소에 4개월째 정말 교도소가 아니죠.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유치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과연 교단 선교거나 혹은 지방 어떤 지선협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다분히 어떤 외교적인 측면이 발동이 돼야 되고 한국의 또 혹은 필리핀의 어떤 사법부적인 측면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파워는 모인 데서 나오는 거고 숫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나서 나 잘났어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까 570유니트라고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거기 플러스 100유닛에서 800유니트 거의 한 1000유니트는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민국에 한 4,000명 정도가 미셔너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사실은 한인을 움직이는 그 근조도 선교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힘이 없는 게 문제고 왜 힘이 없느냐 너무 찢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한 선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4개월째 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최영태 목사님이 우리 한선임 회장이지만 아무도 힘을 모아주지 않는 상태니까 대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총영사가 당신 뭐하러 왔느냐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않는다. 아니 종교 이전의 사람이고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발뺌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 한선협의 회장이 영사면담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선교사 협의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런 필 한선협 선교 전략회의 우리 선교도 중요하고 우리의 본질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어떤 파워를 가지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찾아 나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고 뭔가 좀 이 이국 땅에서 정말 실존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본질은 선교사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이런 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이 한 선교사의 한 이런 비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통안의 어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선교사가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모이는 게 힘이다. 좀 회장님 좀 2주 남았지만 뭐 좀 하세요. 제가 어저께 총영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앙겔레스에서 4년 5개월 동안 죄 없이 그냥 복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현호 선교사도 아니죠. 그냥 잠깐 선교 탐방 나왔다가 내일 모레 한국 가야 되는데 붙잡혔어요. 그 연관된 선교사하고 연관돼서 그 연관된 선교사는 자리를 피하고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4년 5개월 동안 앙겔레스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서 이제 일단은 8월 14일 날 출국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분이 호텔을 제공해서 호텔에서 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있어서 총영사를 어저께 대사관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순서를 따지면 뭐 한 달 정도 있어야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게 나온다 그러는데 최고 빠르면 2주. 그래서 조금 더 넣어줘서 한 열흘 안에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점심을 사주더라고. 마실에서 점심을 잘 먹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영성 목사님 말하는 그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때 이영성 목사님이 얘기할 건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통타죠. 한 달이라도 그 안에 있으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이 다리에 뭐 이거 물리고 하는 건 사진으로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면회를 2번 갔다 왔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목사님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파워가 주어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의 힘을 지쳐주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파워가 돼서 잘 정리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그 말씀드린 것이 우리 새로운 정관에 거의 한 85% 이상 90%가량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85% 포함되어 있고 또 이용돌 목사님이 발표한 어떤 발제안대로 간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선협에 그냥 교단에 소속된 아닌 한 회원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참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하면 또 우리가 정관을 수정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또 그렇게 지선협 쪽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요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편에서는 좀 이렇게 하나 되어야만이 될 그 정당성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모이자고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모여지니까 계속 우리 거밖에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안대로 가고 우리 생각에서 이 정도는 한번 열어보자 뭐 이 정도 안이 나오지 사실 지선협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정관이 좀 수정돼야 되고 또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전체 그 구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저도 뭐 교단 한 성교 교단만 있어도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영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용돌 승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역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표 단체가 필요한 그 필요성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지선협들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참여해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같이 함으로 우리가 필리핀 전체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같이 공동 대처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사역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들